원스랑 비긴 어게인을 보신 분들은 원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날 것의 매력, 촬영부터 음악 혹은 배우들의 연기부터 뭔가 그 만들어진 환경 느낌도 그렇고 되게 날 것 그대로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덥수룩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투박한 그런 것들이 다 자잘자잘한 질감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자글자글한. 근데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훨씬 세련됐죠. 아무래도 이제 상업 메이저로 올라가서 찍으신 작품이기도 하고 출연하시는 배우님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날 것의 매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세련됨이나 존 카니 감독님이 갖고 있던 음악들의 그런 어떤 가능성들, 그런 것들은 좀 더 보여준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원스는 사실 이제는 워낙 명작이다 소리를 듣지만 뭐 그때도 그랬지만 사실 그냥 그 영화 하나만 딱 제가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이 재밌고 세련된 영화 느낌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부분들이 또 너무 좋고 좋은 구간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근데 약간 지루한 면도 저는 있다고는 봤거든요. 반면에 비긴 어게인은 깔끔하고 세련된 구조와 이제 서사들이 이어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평이하고 조금 뻔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평론가 분들 말들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초반 인트로 시퀀스를 빼고는 너무 평이했다, 뭐 이런 말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긴 어게인도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키이라 나이틀리와 그 애덤 리바인, 마룬5, 그분이 이제 로스트 스타를 마지막에 부르고, 그 갈 때 저는 그 키이라 나이틀리 표정, 자전거 타면서 이제 밤에 갈 때 그 표정을 진짜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비긴 어게인도 2014년도인가 15년도쯤에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자면, 원스는 이제 날 것의 투박한 느낌이 좀 강했지만 어떻게 보면 세련됨이 조금 부족했고, 비긴 어게인은 이제 세련됨은 좀 증가했고 좀 깔끔해졌으나 어떻게 보면 그 투박한 날 것의 매력이 좀 덜했다 입니다. 물론 이제 그 키이라 나이틀리 마지막 장면은 그 와중에 그걸 보여줘서 저희에게 특별한 작품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감독과 이제 작품의 역량. 근데 이 싱스트리트라는 제게 있어서 세 번째 존 카니 감독님의 작품은 진짜 이것들이 다 좀 절묘하게 섞인 조화로운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조화로움이 왜 중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중용이란 말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뭐 마이너스면 딱 이 중간에 50, 100, 0부터 100에 50이 중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뭐 그게 7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색깔로 치면 뭐 빨간색과 뭐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어느 지점에 탁탁탁탁 찍혀 있는지. 근데 그게 이제 적합할 때 중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빨간색 쪽에 더 치우칠 수도 있고 노란색 쪽에 더 치우칠 수 있고 뭐 초록색 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의 색깔이 강하다 보다는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혹은 작품 내에서 본질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었는가가 포인트라고 보는데, 싱스트리트는 이제 앞서 말했던 제 설명에 의거했을 때 좀 더 투박한 느낌이 강한 작품이긴 해요. 다른 여타 메이저 작품들보다. 근데 원스랑 또 비교하면 원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원스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스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고 제 개인적인 기준에 약간 지루한 지점들이 있었으나 그것조차도 또 깊은 울림을 줬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보편적이고 넓은 대중들에게는 원스보다는 싱스트리트의 서사 구조나 어떤 씬들의 넘어감 혹은 뭐 컷들의 분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좀 더 편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깔끔하게. 그래서 싱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그 날 것의 매력과 그 세련됨의 매력이 절묘하게 섞였는데, 그 와중에 날 것의 매력이 퍼센티지로 설명한 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5대5가 아니라 이제 7대3? 요 정도로 잘 섞였다. 비긴 어게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게 투박함, 이게 세련됨이면 한
9대1에서 8대2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좀 특별한 서사 지점이나 어떤 특별한 연출 장면들이 조금 적은 느낌이긴 했죠. 특히 원스랑 이렇게 대조됐을 때. 이 특별함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이게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빤하게 이미 안정성이 확보된 어떤 그런 약간 흔히 말하는 클리셰적인 구조나 패턴들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뭐 광고 업계도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상업 쪽에서도 있을 거고, 가령 뭐 하면 잘 팔린다. 뭐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에 뭐 이 문구가 들어가면 보통 확률적으로 더 조회수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영화계나 이야기계는 어느 정도 많이 관습화도 되고 데이터도 쌓여서 어떤 도구나 기술처럼 이렇게 쓰이잖아요. 운동도 뭐 그런 게 있을 거고, 잘 쓰이는 기술들, 패턴들, 전략들. 근데 이제 그런 게 영화를 만들 때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비긴 어게인이 이제 좀, 비긴 어게인은 할리우드 메이저에서 약간 그 흐름을 좀 나쁜 의미는 아닌데 뭐랄까, 약간 좀 쉽게 말하면 거의 순응하듯이 따라간 느낌이 좀 있었죠. 그 와중에서 독특한 걸 조금씩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잘하는 걸, 존 카니 감독님이. 근데 이제 원스는 그런 거는 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 보장된 매력은 없었지만 정말 톡톡 튀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글렌 이제 배우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펄링 슬로우리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다 거칠고 날 것이지만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약간 특별한 매력을 가진 장면들, 순간들이라고 쳤을 때 싱스트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사 구조나 이런 게 꽤나 스무스하게 대중들도 다가갈 수 있고 이해가 별로 어렵지도 않고 특별히 어느 구간이 너무 지루하게 늘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특별한 장면들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런 조금 익숙한 맛도 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돋보이는 건 역시 아까 말했듯 중용이 절대 5대5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투박함 쪽으로 치우친 세련됨이랄까요. 거기서 오는 이제 이 진짜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감상이지만 여자 주인공 분이 이제 포스터도 그렇지만 뭐 첫사랑의 기억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저희가 흔히 대중문화에서 접하는 첫사랑 이미지 느낌의 여성 배우님 이미지가 처음에는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완전히 좀 스모키하고 펑키하고 좀 일단 담배 이렇게 물고 있고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좀 약간 센 느낌이 강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첫사랑 서사가 이야기의 초중반을 넘어가고 특히 후반부에 가서는 누구보다 첫사랑에 가까운 그런 조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진짜 확 들더라고요. 사실 첫사랑의 처음이란 단어보다도 사랑이란 단어가 더 와닿는다 싶을 정도로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저는 오히려 음악도 당연히 너무 좋고 뭐랄까 꿈을 향한 내용도 너무 좋고 가정 안에서 있는 수많은 저항과 불화들, 안타까움들 그런 것들 많은데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랑. 진짜 영화를 끝나고 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과연 진짜 사랑이란 뭘까? 이게 되게 많은 종류의 사랑이 나옵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어쩌면 이제 친구들 간의 우정 같은 것도 살짝 나오고 이건 뭐 갈등은 딱히 없지만 그리고 이제 형제 간의 사랑 여기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형이 있는데 형이 진짜 기깔난 아까 말한 그 날 것의 매력을 진짜 때려 박은 캐릭터입니다. 진짜 기깔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형제 간의 사랑도 녹아져 있고 아까 말한 이제 첫사랑 그리고 또 꿈에 대한 사랑 여자 주인공은 모델이 꿈이에요. 근데 이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도시는 일종의 총구석으로 묘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집이 조금 사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약간 집안이 약간 파산 위기 같은 거라서 학교가 이쪽으로 이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완전히 무슨 진짜 약간 그 뭐지?
교회 관련, 가톨릭 관련 학교인 것 같은데, 거의 뭐 슬램이에요, 슬램. 진짜 그 슬럼가 있잖아요. 뭐야,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약간 폭력 학교? 뭐 그런 거 이상의 수준인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남자 주인공이 밴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진짜 좀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런던에 가서 뭐 아마 그렇게 흔히 말하는 비틀즈나 그 당시 시대에 그것보다 성공한 어떤 그런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을 꿈꾸게 되고, 여기에 또 아마도 너무나 큰 영향을 줬을 여자 주인공은 런던에 가서 성공한 모델이 되는 게 또 꿈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긴 촌구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국 쪽 지리를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알기로 아일랜드가 이렇게 그 더블린 그 지역이 좀 섬이고, 이렇게 영국의 런던을 가려면 아마 그 비행기나 배를 이렇게 타서 가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즉 이 바다를 건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요새 세대, 특히 이제 저희처럼 20살이 넘은 분들이야 해외를 간다는 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이 정확히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듀란듀란이라는 밴드가 나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80년대 정도인 것 같아요. 해봐야 뭐 90년대 초반? 근데 그때 돈도 거의 없는 시골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전 대전 출신인데 이제 대전이 되게 총구석이라고 쳤을 때 거기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날고 긴다 하는 뮤지션 모델들이랑 배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심지어 거기에 이제 그 바다 건너서니까, 이거 뭐 우리가 미국 가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과 서울의 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심리적 거리감이 이들이 런던 가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험난한 것들과 용기를 내서 이렇게 팍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사랑을 다 겪고, 결국 근데 그 뒤에 진짜 생각나는 건,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 사랑이란 뭘까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추가하자면 이제 가족과 꿈 요 세 가지 정도인데, 즉 진짜 연인, 진짜 꿈, 진짜 가족,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사랑의 의미. 근데 그게 결국 다 같은 하나의 사랑이란 걸로 또 엮여 있으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영화의 동적 계기로 나온 첫사랑인 여자 주인공에 대한 사랑, 즉 연인 간의 사랑, 그것만 해도 이들이 단순히 서로의 외적 매력이나 매력에만 끌려서 연애를 시작하고 나아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에 대한 꿈, 재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사회적으로 구렁텅이 같은 가족 환경이나 주변 환경에서 서로가 위안이 되고 힘이 돼주는, 그 힘이 돼주는 게 또 꿈이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안식처들을 얻어가는, 그 안식처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치열하게 저항을 하고 사투를 벌여야 되는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다는, 약간 이런 걸 다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귀결되는 어떤 메시지들이 그냥 서사 그 자체에 녹여져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존 카니 감독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늘 말했듯.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꼭 저처럼 예술 쪽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재능이나 하고 싶은 것, 뭐 회사를 다니다가도 이렇게 유튜브로 부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에서 조금 독특한 의견을 내본다거나, 혹은 남들이 아니다 할 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할 때, 뭐 어떻게 보면 주식조차도 심지어 그럴 수 있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저항이란 거에 부딪히잖아요. 그게 내적 저항이든 외부 저항이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좀 개인적인 감상이자 생각이지만, 저항에 저항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상처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약한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지만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항이 이렇게 부딪히면 필연적으로 충돌이란 게 생기니까. 그럼 충돌에 뭐든 이렇게 탕 튕길 거고, 그게 중요한 저항일수록 필연적으로 뭐가 하나 긁히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것은 너무나 필연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 저항에 대한 저항이 필연적으로 상처와 흠집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치유제가 꼭 필요하다. 그 상처를 덮어주고 오히려 새살을 돋게 할. 그게 딱 싱스트리트의 요약이라고도 감히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듯 약간, 저는 아마 항상 그렇듯 그 이제 이야기 줄거리를 정작 늦게 말씀해 드리는데, 이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인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이 파산나서 약간 슬램가의 어떤 그런 좀 힘든, 정말 힘든 학교에 가게 돼서 약간 괴롭힘도 받고, 그러다가 너무 예쁜 자기 눈에 진짜 첫사랑에 딱 빠질 만한 어떤 모델을 지망하는 여자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를 위해서 여자애랑 잘해보려고 뮤직비디오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당시 한창 뜨고 있는 그 여자애를 출연을 시켜서 뭐 이러려는 계획으로 밴드를 만들어야 되는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요거는 이제 네이버 시놉시스 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갖고 있는 결핍 혹은 저항 혹은 시련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가볍고 청춘스럽게 풀어서 그렇지, 그 영화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생각난다 했잖아요. 영화 보고 나면. 하나가 아까 말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복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들리는 게 해피새드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말합니다. 너의 문제는 행복한 슬픔을 모른다는 거야. 이게 되게 남자애가, 이 여자 모델 친구가 그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 질투하는 그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딱 어쩌다 뱉었던 건데, 그리고 뭐 자기 가정 환경도 얘기하고 되게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 진짜 이 영화를 통틀어서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단어는 행복한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부터 중반부, 후반부 끝까지 이 행복과 슬픔, 정확히는 슬픔을 조금 유쾌하게 풀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를 보면 끝에 남는 거는 씁쓸한 슬픔이 아니라 행복한 슬픔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슬픈 줄 알았지만 사실은 행복이 있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행복하게 묘사했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노력을 해보니까 이 슬픔 안에도 행복이 있더라, 혹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더라. 그래서 해피 새드 해피랄까?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는. 그래서 주인공은 그 수많은 결핍과 환경 속에서도 일단 어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그리고 아까 그때 형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여동생도 있고 해서 이렇게 꽤 단란한 사이거든요, 셋이.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빠 엄마가 맨날 싸워요. 막, 그리고 이혼 직전이고 또 집에 돈도 없고, 아마 그 국가 자체적으로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 와중에 학교 이렇게 오고 그러다가 말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슬픈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슬픈 상황 속에서 그 여자애를 만나고 밴드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이 집안이 약간 전반적으로 좀 음악에 다 깨어있고, 막 평소에도 음악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기타 정도만 칠 줄 아는 정도인데 이제 작사에 대한 재능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음악적인 끼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밴드를 만들다고 해서 친구들 한두 명이 그 학교에서 모이고, 그 중에 이제 또 음악 잘하는 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 걔가 막 작곡도 해주고 악기도 쳐줘요. 그래서 이제 얘는 노래를 좀 잘해,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은. 그리고 작사를 좀 할 줄 아니까 싱어이자 이제 그 작사가, 그리고 좀 총괄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 애가 되고, 이제 그 음악 전문 담당이 점점 좀 친구들 더 찾아서 이제 밴드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 총 4명인가 5명인가 그
두뇌 역할 하는 초반에 얻은 친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밴드를 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밴드가 사실 이 쉽게 말하면 조금 불량아들이 너무 가득한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인데, 거기서 사실 주인공이 되게 우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밴드를 하게 되고 이런 친구들을 얻게 되면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밴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친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외부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재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 DNA 혹은 뭐 조금은 외부적일 수도 있는 그 후천적인, 한 살부터 이제 자기 나이까지의 그런 환경에서 오는 어떤 흡수들. 근데 이것도 뭐 안에 있는 재능과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능력, 이제는 자기 내부에 있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의 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남자 주인공이 이 고등학교 1학년에 전학을 오고 그 여자애를 만나고 밴드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게 된, 그러니까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것 자체가 물론 거짓말이긴 했죠. 그 순서가 밴드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겠다는 게 아니라 여자애를 보고 나 밴드 있어, 뮤직비디오 출연할래? 라고 뻥카를 친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뻥을 사실로 만들려는 행동을 한 건데, 그건 뭐 윤리적이진 않다고 보지만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행동을 했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안에 씨앗만 있던 거를 이제 씨앗을 땅에 뿌렸다. 즉 내적인 걸 이제 본격적으로 밖에 드러내기 시작했고 실행이란 걸 하기 시작했다. 즉 실천이자 실현을 한 거죠. 그 딱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이 아마 이 주인공의 17년간의 인생에는 없었던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밴드가 싱스트리트라는 밴드고,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지만 이제 30분 이내에 끊으려고 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용어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즉 사랑. 두 번째는 행복한 슬픔. 이 단어와 주제들을 결코 어렵게 풀지 않아요. 상당히 유쾌한데 막 시시껄렁이라다 막 개그 코미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조금은 잔잔한 청춘물? 하지만 그 잔잔할 때쯤에 아주 신명나는 음악들과 아주 재미난 그 청춘들이 좀 불꽃 튀는 그 재능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이 혹은 저희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처음 시도했는데 거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그리고 그 과정을 담을 때 그 쾌감, 어떻게 보면 약간 스포츠물이나 그런 데서 재능이 발휘되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쾌감들로 영화의 정말 재미적인 측면 혹은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들을 꽉꽉꽉 채워줍니다. 그러면서도 서사는 남자애가 여자애를 꼬시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음악을 했다. 이 서사를 정말 차곡차곡 잘 풀어갑니다. 즉 로맨스 서사예요. 근데 로맨스 서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단어 이제 표현 아니지만 쟁취하는 서사인데, 제가 이 영화 참 좋았던 거는, 저는 막 그 개인적이지만 뭐 남자든 여자든 음악이나 자기 재능으로 어떤 여자나 남자를 꼬셨다, 성공했다, 뭐 만족해버리고 그런 걸 메인으로 하는, 거기에 뭐 엄청난 더 의미 부여를 하는 이야기 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막 쟁취하고 그런 게 전혀 목적의 포인트가 결국은 아니게 되고요. 왜냐면 남자인 여자인 진짜 진심으로 좋아해. 진짜 그 연기를 참 잘해요.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뭐였지, 그 눈동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말 찐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여자애도 엄청난 결핍이 있어요. 가족,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조울증 때문에 병원에 들락날락 하시고, 근데 본인은 예쁘고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시골 총구석에 있고, 하지만 모델이 되고 싶고, 하지만 돈은 없고, 그래서 조금 나이가 많은 성인 남자랑 만나고 있고,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서로의 결핍과 재능을 알아봐 주는 두, 정말 뭐랄까 반려자라는 표현에 딱 맞는 동반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랑이 뭘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된 것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꿈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동료적인 의미의 동반자기도 하거든요.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그 커리어적인 거나 자기 재능의 발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근데 역시 역시 이런 거라면 뭔가 이런 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면서, 사실 근데 꼭 서로의 재능이나 꿈을 이끌어줘야만 진정한 사랑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연인이 꼭 재능까지 발휘를 시켜줘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잖아. 사실 이제 그건 동료나 직업적 직장 동료들이 좀 해주면 하는 일이지. 만화 원피스도 해적 단원들끼리 조로, 루피, 나미 모두 서로 엄청난 꿈을 도와주는 존재들이지만 걔네들이 연애는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그 만화 특징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의 동반자가 되는 연인의 형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꼭 옳다, 그것만이 사랑이다라기보다는 맞아, 그런 것도 확실히 너무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둘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결과적으로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뭐랄까,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죠. 그 꿈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둘이 되게 좋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과 아까 말씀드린 작품 전체의 무드로 흐르면서 또 핵심 단어로까지 나오고, 그게 또 음악에도 본격적으로 주인공의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행복한 슬픔이란 키워드, 그 두 개가 정말 이 영화를 단순히 재밌는, 그리고 음악이 좋은 영화, 혹은 뭐 서사나 연기까지도 꽤 괜찮은 영화, 촬영이 꽤나 투박하면서 날 것의 맛이 있는 영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해보자면, 과연 내가 노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과연 추구해야 될, 노래를 불러야 될 곳은 어디인가? 약간 요런 삶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성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노래와 그 공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목이 싱스트리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영화에서는 이런 고민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밴드명은 그냥 제 친구들끼리 수다 떨다가 정합니다. 약간 편하게 대화하다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가벼울 때는 한없이 가벼우면서, 그 가벼운 걸 일부러 가볍게 만든 느낌도 아닌데, 결국 그 가볍게 된 것들이 인생이라는 무대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인생 아닌가? 근데 그런 게 담겼습니다, 이 영화는. 이게 만일 억지로 또 재단하고 너무 또 깔끔하게 가려고 또 어떤 메이저 틀에 맞추고 그 구조에 맞추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엔 다 이렇게 잘리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것들을 잘 담으면서도 아까 말했듯 스무스하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서사적인 기술력, 도구 활용,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제가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비긴 어게인의 로스트 스타나 비긴 어게인 OST들은 제가 제목도 외우고 다녔을 정도로, 로스트 스타 말고 그것도 있는데 지금 정작 기억이 안 나냐, 키이라 나이틀리어 부르는 어떤 되게 귀여운 노래도 있고, 진짜 왜 인기 차트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약간 기억이 나는 히트송 메들리가 몇 개 있는데, 그리고 원스노우 아까 말씀드린 펄링 슬로우리가 있었고. 근데 솔직히 싱스트리트는 뭔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노래까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반대로 거의 모든 노래들이 이 정도 임팩트가 있는 노래는 없지만 이 정도로 좋은 노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노래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 임팩트가 없을 뿐이지, 진짜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와 좋다 이러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히려 이걸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그 투박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 나이가 되게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노래를 할 때 느낌이 애덤 리바인이나 그 글렌 헬리저든가, 아무튼 원스의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보컬적 재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고등학생 같아요. 약간 그 보컬의 완성도가. 근데 그게 또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이들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 특별한 매력, 그것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극장에서 싱스트리트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감상 기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싱스트리트. 안녕.